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5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4,000여 명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33명으로 8일째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고 사망자는 27명 늘어났는데 누적 치명률은 0.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 신규 발열자가 26만 9천여 명 나왔고 누적 사망자는 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에서 코로나19 급속 확산 우려가 있다며 북한 정부에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 지방에서 북한에 파견할 의료진을 모집하는 등 대북 방역 지원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해열제 등 관련 의약품 구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에서 신규 확진자가 지난 여름 델타 변이 때의 정점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 보건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도 사실상 해제된 상태여서 감염 확산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상 가상화폐 테라의 지원재단이 폭락을 막기 위해서 4조 원어치에 달하는 보유 비트코인을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폭락 사태를 피하지 못했는데 남은 비트코인은 피해자 보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만 5,117명으로 어제보다 2만 1,000여 명 늘었지만 일주 전보다는 14,000여 명 줄었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로는 지난 2월 1일 이후 15주 만에 최저입니다. 국내 발생이 3만 5,091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2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2명 감소한 333명으로 8일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7명으로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3,771명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17.3%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15.2%, 병상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22.1%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18만 2,208명으로 전날보다 2만여 명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12,797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 원리가 규명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바이러스 면역연구센터는 백신에 접종한 의료진과 코로나19 감염 이후 백신 접종자 혈액을 분석한 결과 기억 T세포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상당한 면역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이 초기 우한 바이러스 기반에 개발됐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기억 T세포의 반응도 우한 바이러스와 비슷한 수준인 80에서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형성되는 기억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감염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감염을 겪은 뒤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네, 북한에서 27만 명에 가까운 신규 발열자가 나오는 등 감염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인민군이 평양 시내 약국들에 대한 24시간 의약품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명령에 따라 인민군이 어제 평양 시내 모든 약국에 긴급 투입돼 24시간 약품 수송 공급 작업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그제 오후 6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발열자가 26만 9,510여 명이 새로 발생했고 17만 460여 명이 완쾌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사망자는 6명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보당국은 북한의 실제 누적 사망자 수가 공개된 통계치보다 5배에서 6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방역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지원 물품이나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가까운 중국 국경 지방에서는 지난주부터 북한에 파견할 의료진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과는 위기 때 서로 돕는 전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지원 입장을 재차 밝힌 건데 이미 지난주에 북한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원 규모나 내용 그리고 일정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越农朝方就此予以密切配合。关于你提到的具体的问题，我还不掌握具体的信息。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도움을 받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한 본격 지원에 곧 나설 거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랴오닝성의 한 소식통은 북한에 파견할 의사와 간호사를 지난주부터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병원의 각 과에서 2명씩 자원 형식으로 사실상 차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원을 북한과 가까운 랴오닝과 지린성에서 주로 맡게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홍콩의 오미크론 확산 때 인근 광둥성에서 의료진과 물자를 보냈던 것과 비슷합니다. 코로나19로 이른바 대동란을 겪고 있는 북한을 중국이 적극 지원할 경우 북중 관계는 더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구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이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WHO는 북한이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북한의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 정부에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발열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1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신규 발열 증세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지금까지 총 사망자도 50명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집계가 축소됐을 수 있어 실제 사망자는 5배에서 6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중국에서 해열제 등 코로나 관련 의약품 구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선양과 다롄 등 랴오닝성에서 북한 파견 기관 관계자들이 대북 무역상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처음 공개하기 이전부터 북한에서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구매한 의약품들은 오는 25일 다롄항에서 북한 배에 선적돼 남포로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해열제 등 의약품 판매를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물량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갈 때 3차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오늘부터 격리가 면제됩니다. 코로나19 검역이 간소화되면서 한일 양국 간 관광 재개 등 본격적인 민간 교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경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 방역 대책을 바꿔 한국을 시설격리 대상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3차까지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내고 일본 입국 시 검사에서 음성이면 격리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3차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검역소가 지정한 시설에서 사흘간 머물러야 했지만 이것도 완화됐습니다. 자택 등에서 원칙적으로 7일 격리하되 사흘 뒤 검사에서 음성이면 격리가 풀립니다.
이런 조치는 한국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이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검역 조치를 간소화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관광 재개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訪日観光客の受け入れに向けた準備として総理からも言及があった実証事業については近いうちに行いたいと考えており、現在観光庁など関係省庁で実務的な検討をしているものと。 여행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제한된 가이드 여행 형태로 일본이 외국 관광객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상대적으로 값싸게 일본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한국 관광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日韓がそれぞれ観光を認め合えば当然広がってくる。そしてまたそこにはビザの問題、観光のビザをどうするかっていう問題もあるでしょうから、それを一つずつクリアしていけば。 양국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김포 하네다 항공노선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코로나 이후 멈춰선 민간 교류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지난 여름 델타 변이 재확산 때의 정점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5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9만 337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추이는 4월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입니다.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여름 델타 변이 재확산 때의 정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위스콘신주의 경우 2주 새 81%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로 가면서 더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지금은 중북부 확산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름으로 갈수록 남부가 다시 재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Virus does circulate at a higher level in the summer across the southern states. This is because, as you know, it gets too hot to be outside. So whereas the Northeast will be outside and entertaining outside and eating outside, you all move indoors in the summer. 중서부 지역의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백신 추가 접종을 하라고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자동차 회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복원했습니다. 이렇듯 여름이 되기도 전에 감염 확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더 심할 것이란 추정입니다.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하는 경우가 늘면서 통계에 안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Just test before you see them, right before you see them, so that you know at that moment you're not actively shedding large amounts of virus. 여기에 일상이 복원되면서 마스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 조치도 사실상 해제된 상태여서 감염 확산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 고혈압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가 10여 년 만에 2배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세 이상 성인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인데 최근 코로나19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10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재욱 씨. 정기적으로 약 처방받으러 병원을 찾는데 코로나 한창 때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코로나 막 터졌을 때는 환자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예약 시간보다 조금 진료도 빨리 받았었고, 지금은 또 진료 보러 가면은 그냥 예전하고 많이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2007년 708만 명이던 국내 고혈압 환자 수는 지난해 1,374만 명이 됐습니다. 14년 만에 1.94배, 2배 가까이 늘며 20세 이상 국민의 31%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빅데이터로 고혈압 환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인데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코로나까지 한몫했습니다. 체중 증가가 사실 고혈압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운동 못하면 체중이 늘어난 게 아무래도 고혈압 조절에 악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남성 환자가 크게 늘었는데
2007년엔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60만 명 많던 것이 차이를 계속 줄여 2018년 역전한 뒤 지난해엔 30만 명 이상 남자 환자가 많았습니다. 고령층이 늘어 환자 수가 늘어난 것을 보정한 연령 표준화 유병률을 보면 더 확실해서 여성은 10년 넘게 26%대를 유지한 반면 남성은 2007년 대비 7%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환자가 혈압약을 잘 먹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적정투약 관리율은 2013년 이후 9년째 60% 전후로 정체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남성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유독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혈압 관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 활동 중이거나 또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면서 정기적으로 이제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이제 약물 복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고혈압의 주요 합병증인 관상동맥 질환과 뇌혈관 질환, 심부전 등이 발생한 사람은 38만여 명으로 합병증 발생률은 2.79%였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69살 여성 A씨가 SFTS 양성 판정을 받고 치료받다 어제 사망했다며 야외 활동 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A씨는 최근 집 앞 밭에서 일한 뒤 인후통과 의식 저하, 어눌한 말투 등의 증세를 보여 응급실을 찾은 결과 지난 12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지난 2013년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504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77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18.4%에 이릅니다.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주로 소화기 증상을 보이는 SFTS는 주로 4월에서 11월 사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려 발병하는데 높은 치병률에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내서 서버 과부하를 일으키는 사이버 해킹을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죠. 단순하지만 그만큼 강력해서 기업도 골머리를 앓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 PC방에서 이런 디도스 공격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PC방입니다. 여성 손님이 직원을 불러 컴퓨터가 멈췄다고 항의합니다. 곧이어 맞은편 학생들이 웅성대며 두리번대고 다른 쪽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아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디도스 공격을 받은 컴퓨터가 일제히 먹통이 된 겁니다. 3년 전부터 이 PC방을 운영해온 사장은 한 달 사이 이런 일이 벌써 두 번째라고 하소연합니다. 두 번째는 매출이 코로나 때까지 떨어져서 지금 폐업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골머리를 앓는 PC방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수원에 있는 이곳 PC방도 두 달 전부터 끊임없이 디도스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너무 심해서 최근에는 보름이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손님들 이미지까지 안 좋아져가지고 손님들 재방문까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지금 생계도 굉장히 막막하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급기야 수억 원대 손해를 감수하고 폐업한 뒤에 잠적해버린 사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갑자기 대량의 데이터를 쏟아 부어서 서버 과부하를 유도하는 방식이라 근본적 차단 방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제공업체에 요청해서 공격 대상이 된 IP 주소를 바꿀 수는 있지만 작업자가 직접 찾아와서 서버를 일일이 손봐야 하는 데다 그마저도 바뀐 IP 주소를 다시 해킹해서 공격해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의 지원이나 대책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일정 기간 트래픽을 우회해서 디도스 공격을 차단해주는 사이버 대피소란 제도를 운영하긴 하지만 PC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소규모 PC방들이 그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국 피해를 본 업주들은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만 IP를 역추적하는 수사 특성상 범인을 잡는다 해도 최소 수개월은 걸리는 상황. 그동안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의 지원재단이 막대한 비트코인 보유고를 이미 대부분 팔았으며 남은 가상자산은 피해자 보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NBC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은 현재 시간 16일 테라와 루나코인을 만든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 경영자가 세운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가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주 30억 달러, 3조 8천여억 원 이상의 보유 비트코인을 대부분 매각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8일 코인당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한 테라 시세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52,189개의 비트코인을 한 거래 당사자에게 팔았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달러 연동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33,206개의 비트코인을 테라폼랩스가 직접 매각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재단은 설명했습니다. 며칠 만에 그 가치가 99.99% 떨어진 루나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박을 꿈꾸는 개발자와 투자자, 또 수수료 챙기기 여념이 없는 거래소, 그리고 제도권이 아니란 이유로 사실상 시장을 내버려두는 정부까지 모두가 이번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효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자산을 다루는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루나에 투자했는데 지금은 7만 원이 됐다는 글이 눈에 띕니다. 게시판엔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넘쳐납니다. 한 유튜버는 루나 투자금 3천만 원을 순식간에 날리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못 버티겠어. 이게 점점 힘들어. 루나 개발자 권도영 대표의 평소 거만한 행태는 투자자들의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95% are going to die. Yeah. There's also entertainment in watching companies die too. 가상자산 거래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코인 상장을 돈벌이로 활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루나의 투자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루나에 문제가 생겼을 땐 다른 거래소보다 늦게 입출금을 중단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가치평가라든지 회계 감사, 미래 투자 계획에 대한 이런 정확한 정보 없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면서 불공정 거래를 억제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만 1,200만 명의 투자자가 있는데도 정부가 제도권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감시나 감독 의무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라든가 잠시 과열을 좀 시키십시오. 그리고 금융감독 당국이 들여다봐요. 혹시나 이거 알고리즘 매매로 인해서 투기성, 작전 세력인가 아닌가를 철저히 감독합니다. 근데 자산시장은 감독관이 없어요.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루나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요즘은 혈액형이나 별자리를 묻는 대신 MBTI를 묻는다고 하죠. 심지어는 기업의 채용 과정에도 MBTI 유형을 적는 등 취업 시장까지 MBTI 열풍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16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MBTI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